안녕하십니까. 춘추 자격증 시대입니다. 자, 오늘 단답형, 전기기사 실기 단답형 72번째, 예,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장치 보통 5가지 쓰라고 하거든요. 예, 보통 5가지 뭐뭐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첫 번째요. 유온계입니다. 유온계. 네. 딱 느낌 오죠? 네, 기름 U자. 온도 따뜻할 온자죠. 예. 그리고 계측할 때 그 계자인데 기름의 온도를 재는 계측기예요. 그래서 유온계라고 씁니다. 바꿔 말하면 기름 온도계죠. 그죠? 네, 그게 보호 장치입니다. 사실 이게 보호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고를 날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경고를 날릴 수는 있는데, 얘가 과연 보호를 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들어가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방압 안전장치입니다. 얘는 딱 그 보호 느낌이 나죠. 안전장치 하니까 뭔가가, 그리고 우리 방탄할 때 그런 것처럼 방압이래요. 아, 그러면, 압력을 뭔가를 방어하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만드는 거구나. 느낌이 딱 오죠. 네. 자, 근데 이게, 요렇게 쓰더라고요. 한자로 보면은, 네, 요 방자입니다. 내칠 방자라고 해서 방출 또는 추방 할 때 그 방자예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압력을 우리 방탄할 때 뷰레 프룩처럼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내보내는 거. 그러니까 압력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라는 거죠. 자, 방압 장치입니다. 방압 안전 장치. 앞자까지는 굳이 안 써도 되죠. 압력할 때 그 앞자니까요. 네. 자, 세 번째. 이거 부흐홀츠 계전기라고 나오는데 부흐홀츠 계전기요. 계전기 하면 우리 뭘로 해석했었죠? 계속? 네, 릴레이로 해석했죠. 릴레이도 유온계처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알려주는 경고를 나타내주는 건데 느낌상 우리 그 느낌 알죠? 릴레이 하면 보통 보호 장치랑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게 트립 코일이랑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트립이 돼 버리잖아요. 코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은 얘가 작동을 하면 트립 코일이 작동해 가지고 얘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신호를 주는 게 릴레이이기 때문에 얘도 보호 장치로 보는구나. 그러면 유온계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뭔가의 신호를 줌으로써 그 신호를 받아서 어딘가에 연결하는 그런 걸로 쓰이겠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런 것도 다 보호 장치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홀츠 계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네, 부홀츠는 이렇게 씁니다. 부흐, 아시죠? 부흐. 이거 어느 나라 발음인지 딱 알겠죠? 부홀츠예요. 부홀츠 릴레이. BR입니다. 베스킨라빈스 아니에요. 부홀츠 릴레이예요. 네. 자,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 이걸 만들었고요. 이렇게 원리가 이러해요. 음, 부홀츠 계전기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변압기가 있고요. 변압기 안에 기름이 쫙 차 있어요. 가득 차 있겠죠? 네. 가득 차 있나? 반 차 있나? 하여간, 네. 요 정도 차 있다고 할게요. 부홀츠 계전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게 부홀츠 계전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여기에 컨설베이터라는 게 달려 있어요. 컨서베이터라는 거는 우리 serve라는 어근에다가 컨이라는 접두어가 붙으면서 컨설브 그러면
보호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컨servator 그러면 이거를 보존하는 건데 사실 그 역할은 이 공기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역할로서 이게 팽창 탱크라고 불리게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팽창하는 거에 대해서 얘가 보호해주는 탱크 그 뜻인데 어쨌든 보존하다라는 그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쓰이는 것은 이제 변압기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해요. 여기서 이상현상이 발생하면 얘가 스파크나 열을 같은 게 여기서 막 발생하면서 절연유를 분해를 시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가스가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 후라이팬에다가 계란 같은 거 구울 때 여기다가 뭐 기름 넣죠, 보통은. 네, 기름 넣을 때 보통 들기름 같은 거 넣으실 거예요. 들기름 처음에 부었을 때는 약간 점성이 심하고 맑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맑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걸 계속 이제 불을 가열을 해서 막 끓이다 보면은 가열을 하다 보면은 얘가 계란하고 이제 섞이면서 이제 물처럼 막 흘러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보글보글 끓는 게 생겨요. 가스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열이 발생하고 스파크가 튀고 그러다 보면 얘가 절연유를 분해하면서 가스가 발생되면 이 가스가 어디로 가게 됐어요? 쭉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를 채워요. 여기에 자꾸 가스가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 가스가 올라가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네, 수위가 점점 낮아져요. 사실 수위가 아니라 수위는 물이니까 여기는 유위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이 유면이 점점점 낮아져요. 그럼 낮아지다 보면은 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얘가 여기에 플롯 스위치라고 있죠. 우리 플롯 스위치. 우리 왜 변기 열어보시면 이게 부표라고 하듯이 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닫히는 스위치 있죠. 얘가 점점 뜨면은 물이 차서 뜨면은 얘가 툭 하고 닫혀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 스위치 플롯 스위치가 이 안에 있어가지고 가스가 차서 점점 유면이 내려오면 얘를 닫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있는 이거 그거를 닫아주는 플로 스위치랑 여러 가지 되어 있는 그 장치 그게 바로 부홀츠 계전기 부홀츠 릴레이입니다. 네, 이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네요. 내부에서 가스나 스파크나 열 같은 거 튀면은 얘가 막아주는 거 맞네요. 그죠? 네. 네 번째 갑니다. 우리 그 계산형 문제나 이런 데서 이론에서 많이 나오죠. 예, 비율 자동 계정기입니다. 네. 자,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 변압기가 있으면 이쪽하고 차이를 얘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 갖고 얘를 체크를 해서 얘가 이제 끊어버리든지 하죠. 예. 자, 보통 CTV를 갖고 많이 보게 되는데 이쪽 CTV하고 이쪽 CTV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죠. 네. 안쪽이랑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 비율은 같아야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간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 이거 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거 있죠. 여기가 만약에 Y 델타면은 얘가 이쪽이 델타 연결이어야 되고 이쪽이 Y 연결이어야 된다는 거. 요거는 단순히 그냥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여기다가 델타의 특징, Y의 특징을 딱 해보면 알아요. 델타는 성간전압하고 상전압하고 똑같죠. VL하고 V 페이즈하고 두 개가 똑같아요. 근데 얘는 루트 3배죠. VL이 루트 3VP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이걸 그냥 연결해버리면 루트 3배가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얘는 차이 나는 걸로 인식할 건데 그걸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얘 반대로 연결해줘야 똑같이 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자주 나오는 게 Y로 연결했는데 여기 CT가 이제 Y로 연결되면은 예,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이 달라지죠. 예, 그죠? 전류값은 요쪽에 달라지겠네. 예, 전류는 요쪽이 루트 3배니까. 그래서 여기 가끔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는데 깜빡 속으면 이거 비율만 딱 계산해가지고 그냥 해버린 경우 있는데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거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비율 차동 위기전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요. 충격 압력 계전기입니다. 얘도 릴레이네요. 네. 변압기 내부에서 단락이 일어나는 경우 그죠. 또 I라고 쓰네. 네. 단락이 일어나 쇼트가 되는 경우. 그럴 수 있죠. 이 코일 자체에서 쇼트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거나 아니면 대형 스파크가 튀어오르거나 네. 아크가 발생했거나 스파크가 더 커지면 아크가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됐을 때에는 가스가 조금 발생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우리 부홀츠처럼 여기서 가스가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라 대형으로 충격이 팍 터져요. 대량 가스가 발생되면서 이게 가스가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터지는 정도가 돼서 이게 충격 같은 압력이 확 발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 감지해서 전원을 그냥 팍 하고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계전기가 바로 충격 압력 계전기예요. 그러면 얘는 딱 볼 때 뭐하고 똑같냐? 부홀츠 계전기하고 원리는 비슷할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조금 모으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딱 닫는 거고 얘는 한 방에 그냥 빵 터지면 그냥 바로 닫아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네, 죄송합니다. 알람이 잠깐 울리면서 네. 자, 부홀츠 계전기는 소량, 여기는 대량. 네. 일종의 폭발 여기는 불장난.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해야 되는데 이거 시험장에 가서 생각날까요? 안 나겠죠? 네. 첫 글자를 그래서 제가 이거에 맞춰서 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부터 쭉 순서대로 썼어요. 요거랍니다. 따로 안 적어드립니다. 네. 5가지 알아봤고요. 원리도 좀 기억해 놓으세요. 네,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특히 비율 자동 계전기 같은 경우는 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댓글 꼭 달아주신 거 아시죠? 하트라도 지금 보고 계신 그분 하트를 달아야 되나? 달까 말까 고민한 그분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